안녕하세요.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세 번째인데 피곤하신가요? 네.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망 루피를 제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귀엽게 만들었거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 초등에 합격하게 된 합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학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멘탈적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이 내년에 올해 보시게 될 창이어서 제가 미리 떠왔어요.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네, 저는 1차는 교육학 17점, 전공 60점을 받아서 77점이었고 총 성적은 이렇게 나와서 13등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복잡한 2023년을 살았어요. 먼저 대학원 4, 5학기를 병행을 했어서 교생 실습도 했어야 됐고 또 5학기까지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됐어요. 제가 그 수강실 신청을 좀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학기에도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왕복 3시간 거리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11월까지 시험 전주까지도 대학원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정말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병행했는데 제가 문헌정보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학비가 되게 비싸서 대학원 다닐 때부터 계속 사설을 하다가 1, 2월까지 하고 그만두고 좀 올인을 하고 있었는데 7월쯤에 제가 사는 지역에 공무직 사서 무기계약직 공고가 나서 응시를 했는데 또 이것도 합격이 돼가지고 9월부터는 같이 해야겠다 하고서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재수 같은 초수라고 써놨는데 이진영 교수님 강의를 2022년도에 먼저 인강으로 풀로 수강을 다 해서 모의고사까지 들어둔 상태였어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그 전 연도에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도 이미 짝스터디를 매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연도에 직강에 왔을 때는 한 60% 정도는 암기가 됐구나 하는 상태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제 상황상 직강이랑 인강을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저는 성격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 욕심이 되게 많아서 계획도 엄청 많이 세우고 자료도 엄청 많이 보는 그런 성격인데 또 장점은 엉덩이가 무거워서 10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의존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짝스터디 원이랑 매일매일 스터디를 꼭 했었고 또 구루미 캠스터디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매일매일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되게 여행이나 이사 이런 거는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데 공부는 계획 없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마지막 6일 회독 짠 거였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엑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되게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은 제 공부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반기, 하반기 공부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상반기에 내가 뭐 했지? 떠올리니까 뭐 되게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간추려 보면 딱 이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기본서 회독이랑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기본서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선생님 커리는 히소모고랑 하프모고를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2주 전부터는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쪼글쪼글해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그냥 뭐 6시간 이렇게 공부했다가 이 하프모고 2주 전만 되면은 막 12시간씩 이렇게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이제 항상 하프모고나 히소모고 때는 좋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이게 상반기 루틴이 돼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프모고 데뷔 스터디를 이맘때쯤 이렇게 짰었다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2회독 정도 하고 3월 하프모고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실 두 개는 똑같은데 이제 모의고사를 9월에서 11월 보잖아요. 그거를 추가해서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거를 정리하면서 모의고사 회독을 추가하면 그냥 11월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공 스터디 탑3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기본서 회독, 기출 회독, 모고 회독을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회독 짝 스터디가 탑 1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서만 회독을 해도 선생님들이 합격일 100%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출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기본서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기본서 회독만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교수님의 책이 그 업계에서 되게 구조화된 좋은 책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을 믿으시고 그 책만 정말 꾸준히 파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암기해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전부 암기해야 한다. 우리 크게 이렇게 인덱스를 짜잖아요. 그걸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목차를 본 다음에 뭐 인지 정보 처리 과정이면 의분 종평실 이렇게 외우고 CIP 상담 과정이면 뭐 청킹을 따서 초기에 예문 볼게요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밑에 것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마지막에 모든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여기 CTI는 뭐 의회수야 이러면서 나중에 다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섬세한 암기가 선생님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짝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구두형을 많이 하세요. 저도 구두형도 당연히 했었고 서술형을 같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미리 PDF 파일로 한 5, 6문제를 내주시면 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누가 이렇게 앞에서 문제 내주지 않잖아요.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글로 쓰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보디뽀 짝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심리검사 뽀개기, DSM 뽀시기 뭐 이런 네이밍을 가진 스터디예요. 그래서 표가 한 2010 몇 년도 합격하신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내용도 많이 추가되고 조금 좀 루즈한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전북 합격자 유땡 선생님과 스터디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1일차 때 이렇게 공부하고 저녁에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랑 DSM을 한 20일 안에 다 회독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DSM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혹시 그 손진기 다 구매하셨나요? 아직 안 나왔나? 있어요. 손진기 처음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는 손진기 암기를 그 전년도 11월부터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DSM을 암기하는 게. 근데 시험 문제에는 빠뜨리지 않고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선생님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손진기 각 장애 밑에 이상심리를 정리를 해서 붙여뒀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회독할 때는 이상심리 책을 굳이 펴지 않아도 손진기만 봐도 회독이 가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기출 모고를 회독하고 인증하는 카톡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 병행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되게 시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공부를 어떻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그 구름이 캠스터디를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우리 일병행 선생님들은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 중요하고 새벽 시간이나 오후 퇴근 후에 시간을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 보통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4시쯤엔 일어나세요. 그래서 4시 정도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7시 정도까지 3시간 순공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 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너무 춥고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름이 캠스터디를 만들어서 뭐 4시 기상 해서 1시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인증하고 나가는 그런 스터디도 했었고, 순공 뭐 7시간 달려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루 7시간 인증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모습 보여주고 이런 스터디도 마지막 날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퀴즐렛이라는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 이게 약간 낱말카드처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뭐 3663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는 답이 써져 있는 그런 어플이에요. 내가 만들어 나간 어플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만들어서 걸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뭐 방어 기제 같은 거나 이런 MMPI 2 코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그러니까 도끼 같긴 한데 씻을 때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난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데 내가 눈 뜨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 다 내가 붙여놔야겠다. 이런 도끼를 가지고 코팅을 하면 물에 안 젖잖아요. 그리고 코팅을 해놓으면 안 쭈그러들잖아요. 저는 가방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제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카터와 맥골들이, 쌤들 나중에 제 말 공감하실 거예요. 카터와 맥골들이 그 가족생활 주기, 아니 뭐 MMPI, 그다음에 특수화 상담에서 특수 그 하나하나 그 교육 법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팅을 해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안 외워졌던 게 이렇게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붙여놨던 건 내담자 심리적 특성과 평가라고 진료 상담 맨 뒤쪽에 진짜 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붙여놨는데 한 몇 회 모의고사에서 교수님이 여기 관련된 문제를 내주셨을 때 그때의 쾌감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멘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부할 때 멘탈이랑 또 시험 볼 때 멘탈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할 때는 절대적으로 나를 그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막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초수 합격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험 딱 성적을 보고 나면 내가 합격할 수 있나? 다른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다 인출이 되는데 내가 되나?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 4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앉으면 바로 혼자 보면서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3번 정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의 목소리만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의 그 유명한 명언, 합격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말고 몇 등으로 합격할지를 고민해라.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너 무조건 합격하니까 너 몇 등으로 합격할지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대학원 동기는 난 너 합격 너 합격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말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이 좀 긴데 제가 짝스터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짝스터디 다 있으시죠? 그리고 곧 만들 예정이신가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있으신데, 저는 그 대학원 동기 언니랑 2년 동안 짝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합격을 했거든요. 경기 초등. 그래서 짝스터디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4가지에 해당이 되시면 두 분 다 저희처럼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합격하기를 너무 바래요. 그래서 2차 대기실
저희 같았어요. 보통 2차 대기실이 같으면 같이 스터디를 안 하거든요. 답이 겹쳐서. 근데 저희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우린 함께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산다. 그래서 결국 다 붙었고, 이게 짝스터디 하다 보면 서로 되게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정말 1도 들지 않았었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언니를 되게 존경했었고, 언니가 떨어지면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다 생각할 정도로 엄청 서로를 믿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짝스터디 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인데 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아무쪼록 저는 이렇게 하프무거나 히소모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진짜 막 2박 3일 여행도 막 갔었어요. 그래서 엄청 결국에 절대적인 총량, 공부 총량은 모두가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 안 하는 선생님 빼고는. 그래서 그냥 쉴 때 마음껏 쉬셔야지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휴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절대 쉽게 합격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단기 합격, 뭐 3개월 만에 합격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가 않고 공부는 되게 우직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 마지막쯤에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서 저희 짝스터디 언니한테 찍어서 보내주려고 찍었었던 거고,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회독한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는데 솔직히 100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봐서 어디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그걸로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긋지긋하다 이 정도로 많이 봤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100번 이상 진짜 봐야지, 솔직히 초수 선생님들은 어려워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봤는데도 제가 하루 전에 모르는 걸 다 체크했는데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험 볼 때 멘탈은요, 앞에처럼 공부를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들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로 이번에 교육학 문제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되게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저는 그 전공도 2년 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교육학은 더해요. 3년 전에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시작해서 인강을 막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다? 그럼 진짜 내 옆에 있는 분도 모르는 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썼고 막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닌데 교육학이 그래도 합격에 좀 일조를 해줘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냥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 시간을 떠올리면서 가능한 많이 빈칸을 남기지 말고 써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2차 시험 보기 전이나 1차 시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믿는 신한테 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신이 있으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목표 노트를 썼었어요. 그때 뭐 제가 수석을 하진 못했지만 목표는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기초등 전문 상담교사 수석 합격자다. 그래서 전 친구들끼리도 서로 뭐 경기초 수석, 뭐 경기중 수석아 이렇게 서로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새벽 4시 감성을 담아서 막 이렇게 밑에 글도 썼었어요. 나중에 그 시험 끝나고 이걸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수석할 자격이 있다. 내가 어떻게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썼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그래, 나 진짜 열심히 했었지. 나 그럴 자격 있지 하면서 합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제가 저도 꽤나 오랜 시간을 이렇게 초수라고 해도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초수 선생님 제 친구들도 초수인데 많이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절대 잃지 마시고 초수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